둥근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계좌에 굿모닝을 만들어줄 전략킥 머니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다우와 S&P 500 지수 각각 모두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다만 나스닥은 0.4% 내린 이러한 모습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7월 미국의 일자리가 약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여전히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8월 첫 주 마감 정리해볼까요? 흔들리는 코스피 겨우 3,270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만에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이틀째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오락가락했으나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은 상승부를 켠 채 이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선 중국 규제 우려가 재부각된 점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700명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 점도 증시 부담이 되었다는 풀이가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도 이 정부가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조 2천억 원 투입 계획 소식에 매기가 쏠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mRNA 백신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 가운데 우리의 머니왕의 전략 아즈텍 WB는 상한가에 이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요. SM 인수전 이슈가 불씨를 키우면서 관련 기업들로 언급되는 몇몇 종목들이 큰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머니왕의 황금선 갤럭시아 SM과 SAMT 모두 상한가 이후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8월 첫 주였습니다. 양지수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지만 불기둥을 쏘아 올린 종목들 지금부터 머니왕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파헤쳐볼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이 시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과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샵 0988 번호로 박진섭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면 아래쪽에 이 까만 네모, 이 QR코드를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시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그 창을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8월 첫 주부터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을 많이 발굴했던 박진섭 위원님의 황금선 불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또 무료 방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소통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박진섭 위원님 오늘 황금선 상한가 종목들 그 특징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머니왕을 검색해 주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왕으로 줄 머니왕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저희는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지금 시작합니다. 박진섭의 실전 머니 차트 이론도 강하지만 실전에선 더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박진섭 위원님의 이 비법을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 굉장히 또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던 박진섭 위원님 불꽃 종목들 어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이번 첫 주 정말 또 위원님의 이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시장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번 한 주 참 맞게 참 아직도 여름 열기가 뜨거운데 이번 한 주 가장 사실은 좀 뜨거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도요 상당히 사실은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물론 지수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미국 지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또 말씀이 있는데 미국 증시도 이제는 꺾이겠지 좀 조정이 오겠지 했는데 또 여지없이 어제 나스닥 S&P 500 선물 지수는 S&P 지수는 다시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가 시장이 뜨겁게 좀 불이 붙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정말 이 지수란 거는 저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지수도 정말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도 지금 보니까 벌써 4거래일째 약 1조 5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이제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고요. 제가 이런 부분도 잠시 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박진섭 위원님의 비법까지 모두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진섭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봤는데 과연 이 속에서 내 계좌에 이 강 스파이크 수익을 꽂아줄 수 있는 그 전략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불꽃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제 먼저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네, 주제 먼저 열어봤습니다. 한 주간 뜨거웠었던 황금선 상한가 불종목 바로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집인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번 주 특히나 이 화제가 되었었던 불종목들 불꽃 잔치를 열었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만나보고 싶은데요. 박진섭 위원님. 네. 예, 어쩐지 어쩐지 이 종목들이 지난주에도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거든요. 불종목들. 근데 이번 주에도 정말 더 큰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또 7월 베스트 어드바이저, 베스트 스탕, 이 트로피를 수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이 지난주부터 사실은 제가 아마 전략을 사실 이게 계속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사실은 전략을 또 바꾼 부분이 있고요. 이번 주에 놓고 보면은 상한가 종목이 제가 예전에 옛날 1년 전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아니라 최근이죠. 예, 불과 이번 주에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요. 한 달, 불과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 5개 종목이나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그런 이번 이렇게 상한가 5개 정도 나온 거는 기록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시장 전략이 제가 지금까지는 아마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단기 매매 아마 이거를 많이 집중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제가 지난주 중반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공개 방송 때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맥스트죠. 맥스트의 신규 상장에 이어서 그리고 신규 상장에 이어서 바로 지난주죠. 옵티시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이렇게 우리가 거시경제 아니면 무슨 지표 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많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전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바로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어떻게 되는 건데 보통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모든 키워드는 종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커다란 걸 보시는 것보다는 그런 걸 우리가 또 많이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실제로 시장을 맞출 수가 있느냐? 거의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에서 힌트를 얻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장의 어떤 대응 전략은.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옵티시스 이게 상한가를 가고 그 후에 보십시오. 그 후에 보시면 그동안에 쭉 하향 추세를 보였던 원전, 메타버스 또 백신 이런 모든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 상한가, 시간의 단일가로 상한가, VI 발동 아주 쉽게 걸리면서 주가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단기 매매가 정답이었습니다. 내려가는 시장이니까요. 쭉 계속 종목들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쭉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땐 그랬지만 지난주 초부터는 이미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끌고 가는 매매를 하셔야 될 때이고요. 언제까지? 바로
슈팅이 나올 때까지. 예, 그래서 그럴 때 수익을 챙기시고, 예, 이걸 만약에 엇박자를 타게 된다면 지금은 오히려 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시장의 큰 전략 세우신 다음에 세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전략, 이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전략이 바뀌는 거는요, 사실은 거시경제의 큰 분석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종목들 특징을 보시다 보면은, 예, 아주 미세한, 그렇죠? 예, 우리가 미세한 변화에서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대응 전략 계속 하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좋은 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챙겨봤는데요. 이 종목들 자세히 파헤쳐 보면 좋겠죠. 그 수익만큼이나 여러분들 즐거운 또 수익 챙겨보시고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베스트 어드바이저 선정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박지수 위원님, 이번 주 불종목들이 상한가를 향해서 폭주를 했던 만큼 그 종목들 어서 하나씩 만나볼까요?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거 사실은 SAMT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 뭐 이미 이 종목이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사실은 횡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오랜 기간 횡보를 했는데 뭐 거의 아마 제 종목들 보면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예, 이런 종목들이 아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뭐 우리가 바닥 매매를 보통 이렇게 보면 주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찾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예, 이걸 보통 우리가 바닥 매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런 매매보다는 오랜 기간 횡보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예, 뭐 이런 패턴을 제가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S&T는요, 이미 이 회사는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 보면 실적주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이슈를 보면 무진전자죠.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사업권을 이제 무진전자로부터 이관을 받는다, 이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죠. 예, 다음 달이면 바로 이런 영업권, 그리고 이제 유통사업권을 이제 이 SMT가 이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점이 이제 다음 달이지만 SMT 매출이요, 작년도에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약 3천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3천억이 늘어나면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한 25% 늘어나네, 예, 뭐 4분의 1 정도,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바로 삼성전자는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의 어떤 그 유통사업권을 이관받는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회사의 어떤 대외 인지도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너무 잘하시는, 예, 최근 들어 메타버스의 가장 핫 이슈가 뭐죠? 이번 주에 바로, 예,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참여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뜨겁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난주부터 메타버스가 불이 붙었고요.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참여로 인해서 정말 뭐 메타버스들이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 펄펄 끓는, 예, 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뭐 아주 쉽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는 사실은 작년도에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순이익이 늘어난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실적주이면서 이제 모멘텀을 또 이제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뻔히 아는 뉴스입니다. 다음 달에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사업권을 이관받는다, 이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이 종목은 또 어떤 그 뉴스에 따라서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뉴스를 평소에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예, 그때 가서 그래, 이런 뉴스가 나올 거야, 그럼 한번 그 일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죠? 그런 게 선침해고요. 우리가 뭐 고급 정보를 찾기 위해서 막 이게 뭐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거 뭐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예, 이런 것보다는 뻔히 시장에 알려진 뉴스가 뒤늦게 나오면서 또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뭐 이 종목 뭐 차트를 뭐 굳이 말씀드릴 거 없고요. 오랜 기간 횡보했고 이제 상승가 나왔기 때문에 뭐 조정은 나왔지만 뭐 다시 또 좀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 예, 조정시마다 매수, 예, 관점, 예,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옵티시스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또 이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실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뭐 2주 만에 2번이나 상한가를 간 건데요. 이것도 제가 잠시 후 종목 리뷰 시간에 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예,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예, SMCNC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상당히 이번 주에 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뉴스 플로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불과 3주 사이에 벌써 상한가를 2번이나 한 겁니다. 이번 주까지. 근데 그 뉴스 플로우가 나왔습니다. 바로 SM엔터의 지분 인수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CJ까지 참여를 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카카오와 CJ의 2파전 양상에 이번 주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또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카카오 약 2조 5천억이 넘는 어떤 그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경영권 지분 인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양측 경영진이 뭐 상당 부분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도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럼 또 이제 우리 항상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됩니다. 오히려 경제학 공부 잘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 프로를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뉴스 프로를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과연?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카카오와 CJ의 어떤 지분 인수전에 있어서 몸값이 현재는 뭐 CJ가 2조 5천억을 뭐 불렀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려져 있지만 뭐 CJ에서 뭐 3조 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어떤 회사의 총 그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한 이슈가 있게 되면 그 뉴스 플로우가 계속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또 주가는 꿈틀하고 올라가고요. 이렇게 다 알려진 뉴스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요 최근 들어 가장 강한 트렌드가 바로 기업 인수 합병입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이 종목도 뭐 차트를 보신다면은 뭐 거의 뭐 쉬지 않고 뭐 오랜 시간 횡보하고 상승, 상한가 그리고 또 횡보, 큰 조정을 보이지 않죠. 그리고 급등, 급등. 제가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뉴스 플로우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뭐 다 아는 뉴스에서 좀 힌트를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아즈텍 WB입니다. 이것도 뭐 2주 전이죠, 사실은. 우리가 2주 전에 상한가에 이어서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뭐 3주 사이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MCNC처럼 두 번의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건데요. 뭐 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면 이게 왜 상한가를 갔지? 사실 뭐 기사를 보면은 막 뭐 셀트리온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셀트리온은 뭐 뉴스가 나온 날 상한가를 간 날 사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회사는 큐라티스죠. 바로 15만 주, 16만 주 지분을 갖고 있는 큐라티스의 지분 가치가 이거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큐라티스는요 조용한 강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비상장사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백신 개발에 중요한 특허를 모두 확보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미국 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인구가 많은 총 13개 국가에서 독점 판매권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국내에서 최초로 mRNA 백신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은 앞으로 뭐 뉴스 플로우가 사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시면 뭐 여전히 뭐 이 종목이 그러면 이제는 과연 하락세를 보일 것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종목도 조정시마다 꺾일 때까지는 언젠가 물론 흐름이 꺾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사실은 관심 가지시고 조정시마다 재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투자하실 때 보면은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저는 뭐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뭐 저는 그 관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뭐 내년 하반기 겨냥해서 지금 주식을 매수해서 그때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해야 된다. 사실은 그런 매매는 실전 매매에서는 좋은 매매가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간을 왜 마음고생을 하시고 왜 밤에도 미국 시장 떨어지면 고민되시고 왜 종목 고민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서 기다리는 전략은 바로 뭐 이런 때죠. 큐라티스가 아니라 RSWB 매수해서 이런 오랜 시간을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리셨다가 주가가 상승을 가면 빚을 본다.
이론적으로 상당히 좋은 전략이죠. 근데 실전 매매는 실전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은 이렇게 불이 붙은 다음에 그 시기에 들어가셔도 그 종목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즈텍 WB도요. 이 주가가 꿈틀하고 움직이고 나서 지금 보면 약 100%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실전 매매와 이론 매매는 다르다. 뭐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갤럭시 ISM. 뭐 이 종목도 이번 주에 마지막 이번 주 5종목의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ISM. 이거는 제가 이번 주 아마 수요일인가 아마 그때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바로 다음 날인가요? 아마 깜짝 상한가를 갔습니다. 50일 신고 돌파를 했고요. 근데 갤럭시 ISM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시장은 허를 찌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SM엔터의 관련주가 뭐가 있죠? 바로 대장주, SM CNC, 2등주, SM 라이프 디자인, 3등주, 갤럭시 SM입니다. 근데 1등주와 2등주가 날아갈 때 갤럭시 ISM은 조용히 말 그대로 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허를 찌르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M 그룹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회사는 이제 효성 그룹주이고요. SM에서 사실은 지분을 10%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사 이름의 뒤에 SM 2차가 붙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부분이 뭐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시장의 트렌드 똑같습니다. 어떤 테마든 또 어떤 업종이든 시장에서 지금은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들이 강하게 사실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OTCS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사실은 뭐 거의 지금 시고가 근처에 있는데요. 메타버스 내에서 사실은 지금 놓고 보면 기존 전통 강자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상승폭이 사실 크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뭐 이번 주에 상가를 갔지만 여전히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른 그 종목들과 봤을 때. 그래서 이 갤럭시 SM도 깜짝 상가를 갔고요. 근데 뭐 중요한 부분이 뭐 이 회사도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요. 뭐 워낙 또 하락세를 보였죠. 사실은 이거는 횡보가 아니라 하락세로 봐야죠. 하락세를 보였고, 죄송합니다.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상세가 나왔는데요. 그쵸? 상세 나왔는데, 뭐, 당연히 상한가를 간 날은요, 뭐 다 아시겠지만, 다음날 연속 상한가를 안 가면요, 주가는 윗골 달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 낙폭이 뭐 양호합니다. 현재 양호하고, 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도 상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 종목은 근데 앞서의 종목과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효성그룹주라는 브랜드 프리미엄도 있지만 이제는 뭐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는 뒤풀이 파동을 노리고 좀 조정시 재매수 관점이 좋아 보이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첫 주 박진섭 위원님 불종목들 이렇게 화려한 불꽃 잔치 벌이면서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불종목들이 더 화렵게 또 뜨겁게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강의 내용 잘 기억해 보시면서 계좌의 뜨거운 불꽃 아름답게 피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금선 불꽃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통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좀 더 특별한 개인 레슨 받고 싶다, 종목 리뷰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샵 0988 번호로 박진섭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화면 아래쪽에 까만 네모 이 QR코드를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시면 바로 새로운 창이 뜨는데 그 창을 누르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아름다운 불꽃 수익 매매 여러분들 계좌에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이번에는요. 돈 되는 테마주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이번 주 시장을 주름 잡았었던 핫템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형 박진섭의 돈 되는 테마주 시작할게요. 자, 위원님, 이번 주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이목을 끌었을까요? 뭐 시장 자체가 사실은 뭐 이번 주 저희 메타버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뭐 뜨겁게 달궜습니다. 근데 거기다 약간 양념을 이제 저희가 양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백신 관련주들 이게 양념을 좀 주었고요. 뭐 거기다 이제 원전주는 뭐 사실은 원전주도 상세가 나오긴 했지만 반등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뭐 1일천하 뭐 하루 정도 나와서 근데 여전히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늘 이제 3대 테마 주춤했던 3대 테마가 다시 또 불을 뿜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맞아요. 백신 또 원전주도 나왔고 메타버스 이제 어마어마한 시세를 뿜으면서 우리가 방금 또 강의를 통해서도 불 종목들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핫앤쿨 과연 어떤 섹터와 테마로 꼽혔을지 기대가 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핫앤쿨입니다. 핫에서는요, 메타버스 꼽아주셨고요. 쿨섹터로 철강을 꼽아주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핫에서는요, 우리가 매주 이 시간 또 짚어드리고 있죠. 시장의 주도 3대 테마, 백신, 메타버스를 완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핫으로 메타버스 꼽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메타버스 관련주, 불종목 좀 만나봤거든요. 예. 뭐 아마 이게 사실은 뭐 이제 맥스트죠. 맥스트 하면 사실은 저는 이게 맥스트 하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룹이 생각나는데. 맥스트? 예. 어떤 그룹? 세대 차이가 나나요 혹시?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넥스트. 넥스트가 뭐예요? 넥스트가 뭐예요? 이거 사실 안 나왔죠. 그래요? 넥스트라고. 그랬구나. 우리 제가 과거에 넥스트라는 아예 뭐 저희 세대 가장 좋아했던 가수분 중에 한 분인 우리 고신해철님. 그 속해 있던 그룹이 넥스트인데. 뭐 대단한 뭐 그쵸. 전설적인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트 하면 이제 그 기업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 기업처럼 이 맥스트도 전설적인 종목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가 연일 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맥스트도요 마찬가지로 뭐 따상 이후에요. 따상 이후에 이후에 뭐 사실은 뭐 연속 상한가, 뭐 3번 상한가죠. 뭐 기록을 하면서 이런 어떤 신규 선산주들 뭐 초반 급등 또 이제 그 외에는 뭐 하락 이런 뭐 패턴 거의 뭐 공식 같은 패턴을 깼습니다. 그리고 뭐 더욱 놀라운 거는 불과 얼마 안 된 이번 주 다시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놀라운 종목인데요. 이미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 이 회사 상당히 이슈가 강하다고. 근데 이런 종목들 상세를 보이는 가운데요. 뭐 사실은 뭐 이노뎁, 뭐 워낙 이런 종목이 뜨겁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시장은 관심은 제2의 맥스를 찾아라.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메타버스 내에서 그런 종목 고르기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뭐 이번 주 한 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노뎁, 뭐 가온미디어 이런 종목들은 뭐 조용히 이번 주 내내 꾸준하게 상세를 보였고요. 특히 뭐 가온미디어 같은 종목은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이 단일가 매매에 들어갔는데요. 보통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이러면 주식이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아스텍WB도 이번 주 사실은 단일가 매매에 들어갔었습니다. 3거래일 동안. 그리고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풀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상한가 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가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가 매매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동안 주가가 꾸준히 올랐고요. 약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 매매로요. 이게 이미 제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매 때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로요. 이게 월요일 날 좀 이게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월요일 날 아까 아지텍WB 단일가 매매 풀리고 상한가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가온미디어도 월요일 날 단일가 매매가 풀립니다. 어저께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6시에 끝나는 이번 주가 아니죠. 1년 사이에 최고가를 가면서요. 거의 6%의 상승가 나오면서 이번 주 최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와 맞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가온미디어 이렇게 흘러갔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코세스, 엔텔스 이런 종목도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바로 전통이죠. 제가 전통 강자 뭐 옵티라든지 아니면 뭐 선익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이제는 신흥 강자, 무림의 신흥 강자
종목을 찾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이번 주에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뜨거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제2의 넥스트가 넥스트까지 강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2의 넥스트 과연 어떤 종목이 차지하게 될까요? 이 종목들의 흐름을 우리가 잘 미리 포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머니와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요. 쿨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섹터로 철강을 꼽아주셨어요. 뭐 구리 관련해서 상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철강 꼽아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철강주가 참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흐름이. 근데 우리가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 아마 4월, 5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철강주가 핫섹터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네, 구리가 상승하면서. 네, 그럼요. 단골 손님으로 늘 자주 이제 올라오던 종목인데 지금은 아예 뭐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쿨섹터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다른 이슈들이 너무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까 살짝 그렇죠. 밀려난. 예. 네. 우리가 뭐 시장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네. 시장은 결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이론적인 매매는 제가 뭘 하반기 내년을 겨냥해서 철강주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사 모아야 된다, 매집해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사실은 투자 전략을 하면 이게 뭐 가장 뭐 이론적인 말이죠.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이고요. 지금 잘 때 저가 매집해서 내년을 겨냥한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실전 매매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철강주를 만약에 저도 철강 좋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근데 철강주를 지금을 매수해서 과연 기다릴 때인가? 이런 종목들을. 근데 제가 보는 솔직한 관점은 이런 종목들, 아까 아즈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옵티도 마찬가지고요. 종목이 불이 붙은 다음에 그 시작하고 나서 시장에 수급이 몰리고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의 감산, 이게 뭐 호재다. 근데 뭐 주가는 힘이 없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이 감산을 왜 할까요? 바로 유럽이죠. 유럽연합. 거기서 이제 2026년도까지 바로 이제 탄소 국경세,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철강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높은 온도의 고로죠. 고로에서 이제 쇳물을 이제 뽑아냅니다. 우리 TV 보시면 많이 이렇게 쇳물 뽑아내잖아요. 예, 뜨거운 뻘건 불들이 흘러내리고요. 이런 액체가. 근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탄소 배출권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유럽 연합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관세죠, 관세. 관세를 올린 건 아니지만 관세를 올린 거와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순간 모멘텀을 받으면 주가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철강산업 관련주들 좋은 종목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자리를 잘 받으면 좋을 것 예. 같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쿨섹터로 철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핫섹터로 메타버스 꼽아주셨는데요. 제2의 넥스트와 같은 종목을 찾고 있는 그러한 돌풍 속에서 우리도 또 다른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탄생할지 좀 지켜보면 좋겠고요. 쿨섹터로 철강 꼽아주셨습니다. 상승세 이후의 눌림목 구간에서 앞으로 나올 이슈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면서 현재 흐름 구간을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주간 사랑했었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참 이게 오늘 이번에 말씀드린 종목은 개인분이 사랑하신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뭐 이번 한 주 동안에 개인의 매수세가 이제 집중이 됐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투자자분들을 좀 속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대형주들도.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이번 주 한 5%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앞서서 LG화학이죠. 똑같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할하겠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겠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최근 들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한 주 한 5%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LG화학의 예를 든다면 그 뉴스 나오고 나서요. 주가는 70만 아래로 사실은 주가 내려갔죠. 근데 그 후에 70만 원도 회복을 하고 오히려 100만 원 돌파 다시 하려고
사실 그런 흐름도 보였습니다. 좋은 흐름을. 그래서 뭐 일시적인 충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LG화학은.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좀 경우가 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SK이노베이션은요. 바로 그러니까 LG화학은 기본적인 먹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먹거리 사업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배터리 사업 분할을 하려고 한 건데 이 SK이노베이션은 바로 이 기업 분할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주사 전환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본업이죠. 정유 사업조차 이 매각 사실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앞서의 LG화학의 경우와는 틀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사업 초기부터 이런 걸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사가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을 분할한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외국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은 좀 그걸 거칠 때까지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예, 앞으로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좀 더 지켜보시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 짚어봤습니다. 머니왕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 리뷰 더 듣고 싶다, 그리고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 끝나고 10시 반에 박진섭 위원님의 무료 방송 시작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서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박진섭 위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박스 방송 중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황금선 상한가 종목 특징과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익 전략 들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넥스트 머니, 넥스트 수익額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잠시 후에도 새로운 전략이 공개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이 종목들에 대한 AS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제가 기다렸던 종목입니다. 이연제약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고 수익률 140% 기록했는데요. 이연제약 역시 이번 주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이 백신 이야기 해주시면서 아즈텍 WB는 짚어주셨는데 이연제약 안 나와서 조금 서운했거든요. 이연제약이 사실은 이 종목도 뭐 아시겠지만 올해 내내 사실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거의 뭐 한 5개월을 사실 횡보했다가 올라간 주식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7만, 뭐 숫자가 참 좋네요. 최고가가 777입니다. 뭐 77,700원. 최고 주가 이렇게 찍어, 그쵸? 777. 럭키세븐은 뭐 아무튼 3개를 찍었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제가 이제 3만 원 초반에서 발굴이 된 종목입니다. 뭐 그거 뭐 작년이 아니고요. 올 6월인가요? 아마 요경에 아마 발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종목도 뭐 불을 뿜은 건데요. 사실 뭐 한 2달 만에. 예, 근데 이렇게 모든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횡보할 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가가 꿈틀하고 시장의 관심을 받고 그때 발굴이 된 겁니다. 백신 대장주를 찾은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번 한 주 동안에요, 뭐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메타버스 기세에 눌려 있다가 뭐 이번 주 테마 2등주로 바로 이제 그런 백신 관련주들이 상세가 나오면서 뭐 어제 놓고 보더라도 어제도 뭐 20%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가 나온 게 보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도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투자해서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2025년도까지 이제 세계 백신 시장 점유율을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청사진을 밝혔죠. 그러면서 불이 붙은 건데요. 또 현재는 9위입니다. 9위인데 앞으로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이연제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전자 세포 치료제 원료 의약품에서부터 완제품까지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뭐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또 충주에 또 공장을 계속 저기서 증설하고 또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생산 능력이 확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의 어떤 정책,
어떤 그 백신 시장 점유율 5위 이런 과정에 있어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신다면요. 최근에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오르기도. 3만 원 사실 뭐 이 종목 일단 꿈틀했고요. 그리고 조정을 한번 보였죠. 3만 원대에서 조정을 보이고 바로 이제 뭐 그 후에는 뭐 특별한 조정 없이 3만 원 이런 주식이 거의 8만 원까지 아주 뭐 한 달 보름 정도 되네요. 두 달이 채 안 되네요. 예, 그런 기간 동안에 주가가 거의 뭐 100% 이상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서 그리고 조정이 그러니까 제가 이때죠. 바로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이현제약 차트를 보시면 이게 아마 아시겠지만 mRNA 백신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무림의 정통 강자죠. 무림의 전통 강자.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한번 이 종목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렇게 급등세가 나온 후에 그리고 언제죠? 7월 9일 날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7월 말까지요. 그냥 줄기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줄기차게. 찔끔 반등 또 하락. 이런 구간에서는요. 우리가 근데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이 차트 이런 그림이 사실은 이 이현제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메타버스, 원전, 백신 똑같습니다. 나중에 차트를 보시면 다 이런 그림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요. 철저하게 사실은 단기 매매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터닝 포인트가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잠시 말씀드린 오티시스가 이제 그런 신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이제는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제약도 이제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조정 시에 매수해서 슈팅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가는 전략 이런 부분이 중요하시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현제약 지금 자리 지켜내는지 뭐 금요일 종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물론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 지켜내는지 중요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해서 강한 시세를 챙겨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현제약 짚어주셨고요. 지난 5월 22일 이야기해 주신 이후에도 상한가 또 강한 흐름 보여줬고 이번 주에 특히나 또 이현제약이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에이스 챙기고 갑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로 옵티시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 AS들 다 대단한 흐름 보여서 제가 왕관을 쓰고 싶은데요. 아침이라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왕관을 두고 왔어요. 왕관 쓰고 싶은데 어떡해. 여기 머니왕에 이렇게 왕관을 같이. 네, 수익률 잘 나왔으니까요. 왕관 쓰고 싶어서요. 제가 다음 주에 상한가 기념으로 제가 예쁜 왕관 하나 선물해서. 진짜요? 네, 평소에는 못 쓰시겠지만. 네. 프로포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럼 오티시스 소개해 주시죠. 오티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사실 이 종목이 이런 게 신호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티시스 보신다면은, 언제죠? 잠깐만, 화면이 좀 바뀌었네요. 이날이죠. 7월 26일 날. 뜬금없이 똑같습니다. 차트 모양이. 하락세를 보이던 종목이 7월 26일 날 바로 상한가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원전, 메타버스, 백신 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흘러내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날 뜬금없이 옵티시스가 상한가를 쏘아 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런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면 많은 투자자분들도 생각을 빠르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끌고 가는 매매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짧게 수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슈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발상 전환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한 박자 늦게 하신다면 다시 매매가 엇박자가 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시장을 엇박자가 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뉴스가 또 뭐 삼성전자 바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 뭐 삼성전자 이슈가 강하죠. 제가 이 부분 좀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잠시 공개방 시간에도 이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참여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해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상한가를 갔고요. 보십시오. 차트를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7월 26일 날 이 종목이 7월 26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불과 일주일 후에 다시 똑같습니다. 아즈텍 WB 불과 몇 주 사이에 다시 상한가를 갔죠. 마찬가지로 뭐 SMCNC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를 가고 불과 몇 주 후에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옵티시스도 상한가를 간 후에 불과 일주일 후에 이번 주 수요일이죠. 또 상한가를 쏘아 올렸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크게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가 너무 좋은 장이시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여전히 올랐지만 여전히 배가 고픈 종목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도 현재 3만 원, 종가 3만 원인데요. 3만 원을 중요 안착 포인트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옵티시스 최근에 상한가 기능을 뚝뚝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단한 흐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옵티시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린바이오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서린바이오 다시 또 주목받고 있는데 알려주시죠. 예, 서린바이오도 이 종목 사실은 주가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 뭐 22% 하루에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떴어요, 네. 예, 떴어요. 떴고 단일가면을 사실은 이 목요일 날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이런 종목 뭐 저희가 또 여러 종목들이 있죠.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시간을 다니까 요새는 뭐 조금만 가면은 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요 단일가 매매에서 상한가를 가는 일이 뭐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기 드문 현상, 최근 들어 다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런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장중 상한가, 뭐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 이런 종목 속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 여전히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올랐지만 사실은 백신 관련주 중에서 가장 낙폭이 큰 과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승으로 다시 주도 테마 흐름으로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신다면 어제도 윗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뭐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놓고 보시면 시세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시세가 우리가 매수하고 현재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좀 높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원래도 뜨거웠지만 이번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좀 상당히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1등주, 1등 테마, 2등 테마, 3등 테마 이것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 종목 낙폭 가대 종목으로 보시고 좋은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 어서 만나봐야 할 텐데요. 자, 잠시 후 방송 끝나고 또 무료 방송까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비코 전자인데요. 이 회사는 전자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뭐 1분기 비용 절감 노력으로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고요. 요새 트렌드와 맞습니다. 실적주의고요. 뭐 항상 뭐 보면 이제 영업이익도 올해 69억, 내년 114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근 들어 뭐 주가 좀 조정을 보이다가 지금 상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종목 이제 만 원이라는 그 마리 주가가 이제 위로 안착이 된다면 이 종목도 아무튼 뭐 좋은 자리인데요. 제가 잠시 후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 공개 방송 시간에는요. 아마 제가 2주 전에 아마 공개 방송 이 시간이죠.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머니랑 끝난 공개 방송 시간에 뭐 아즈텍 WB 꿈틀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뭐 그 종목 그 후에 상한가를 가고 급등세가 나왔고요. 뭐 지난주에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주 이제 바이오주를 한번 또 보십시오. mRNA 백신. 근데 뭐 일제히 뭐 서린바이오, 이현제약, 뭐 진원생명과학 할 거 없이 월요일 날 바로 또 한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장의 변화를 갖다가 좀 예민하게 잘 이렇게 캐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잠시 후 공개 방송 시간에 또 다음 주 과연 어떠한 업종, 어떠한 테마 이런 게 움직일 것인가 또 그 와중에 또 어떠한 종목이 이렇게 뭐 저평가 요소가 있고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큰 전략 종목까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시작됩니다. 갤럭시 ISM, SAMT, 옵티시스 이러한 종목들 황금선 상한가 종목 투자 전략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겠죠.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빨간색 박스 클릭하시면 잠시 후 무료 방송 참석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진섭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